최우식 서울 가정법원장님, 헤이그 국제아동 탈취협약에 대해서는 네. 알고 계시죠? 네. 예, 그 아동을 어느 한쪽 부모가 뭐 고의적으로 상대 부모를 부든 모든 이렇게 보지 못하도록 하거나 하는 행위는 그 아동의 행복에도 적절치 않고 정서적 학대에 가깝다는 뭐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PPT에 띄워지는 저분이요, 미국인 존 시치 씨라는 분인데, 그 한국인 부인이, 그러니까 엄마가 여행 삼아서 1살 혹은 2살 정도 된 아이를 잠시 데려가겠다고 해놓고는 4년째 아이들을 제대로 보지 못하도록 떨어져 있게 됐고요. 그동안 법원 판결을 통해서 아이의 양육권, 아동반환 청구 인용 결정도 받았죠. 그런데 여전히 아이들을 만나고 있지 못해서요, 저렇게 거리에서 아이들을 보고 싶다고 일종의 시위 이벤트를 계속하고 있는 분입니다. 오늘 제가 이분 참고인 출석을 이루어지지 못했는데요. 네. 저희 의원실로 이분이 찾아오셔서 영상으로 하고 싶은 말씀을 이제 법원에 전달해 달라고 하셔서 제가 영상을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4년 동안 아이들을 보지 못했어요.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Thank you for the question. Yes, despite the fact that I already have the finalized return decisions under the Hague Convention from the Korean Supreme Court, that I should be able to pick up my children and bring them back to California, I've been unable to do so because the Korean implementation of the Hague Convention has no effective means of enforcement. The way it should happen is I should be able to go with the bailiff, the Jipengguan, and pick up the children and go back home. Unfortunately, when I go with the bailiff, they ask the children, do you want to go with dad? And if the children say no, then the bailiff refuses to proceed. And this basically undermines all of those court decisions that already were made over a course of years. And those court decisions from the Seoul Family Court, from the Korean Supreme Court, even say that children are way too young and too immature to be asked this question, and yet that's the way that the enforcement system works. And as a result, children are emotionally manipulated, my children included, into rejecting one of their parents in order to defeat a legal court order. And this is actually a form of child abuse. The children are taught to hate, to fear, and reject one of their loving parents, their legal guardian. And this is unacceptable. 지금 존 시치 앞에 뭐 가정법원의 장이라든지 대법원, 한국법원의 관계자들이 있다고 생각하시고요. 그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 한 말씀 하시는 분입니다. So I really hope that we can change the 대법원 재판 예규, the Supreme Court rules that are blocking successful enforcement. And 아들이 너무 보고 싶어요. 도와주세요. 예, 뭐 보셔서 알겠습니다만 저분이 한국말을 잘 못하시는 분인데 대법원 재판 예규가 문제라고 하는 건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가정법원의 아동법안 청구 인용 이후에 판결이 이렇게 대법원까지 났는데도 불구하고 이 집행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것들인데, 집행 단계의 문제로 인해서 대법원 판결까지가 무력화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분들이 존 씨뿐만이 아니라 재미교포 성재 역시, 그리고 그 외에도 미국인 2명과 여러 국제 결혼 가정에서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 또 하나요, 제 지적을 좀 드리는데, 이 집행관들을 보면 이분들이 그냥 단순한 법원 공무원들이잖아요. 이분들이 아동의 심리,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가들이 아닙니다. 이 집행관들이 집행관 수수료 규칙에 의해서 수입을 얻는데, 이 아동인도 집행은 그 수수료가 유체동산 인도에 준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10만 원 이상의 가액대 받는 수수료에 준한다. 그러면 6천 원인 건데, 이분들이 그러니까 그 여기서 받는 수수료 때문에 뭐 적극적으로 뭐 일할 생각도 없고, 또 예규에 의해서 아이에게 물어봐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아이가 정서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한쪽 부모의 이야기만 듣고 그렇게 답을 하게 될 경우에 판결은 무력화되어 버리는 이런 상황. 그 실제로 이런 문제들 때문에 그 서울 가정법원에서 작년 기준 아동 반환 신청 49건 중에 지금 반환된 거는 고작 7건 뿐이다. 그리고 미국에는 반환된 게 거의 없다시피 하다. 이거를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아동을 위해서는 그 이쪽 분야에서의 심리, 아동복지 전문가들이 육성되고 그들이 집행을 담당해야 재판 판결의 어떤 실효성을 거둘 수 있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수수료 문제에 대해서도 좀 적극적으로 그 법원 행정처 쪽과 의견을 좀 나눠주시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 말씀 드립니다. 하나 더 문제가 미국 국내법상 아동반항 신청 사건 중에 30% 이상이 이행되지 않는 나라는 헤이그 협약 미이행 국가로 규정을 하고, 이렇게 되면 여러 가지 외교상의 문제랑 제재 방안들이 동원될 수가 있거든요. 네. 이 문제와 관련해서 법무부도 상당히 곤란해하고 있다고 하는 그 답을 저희한테 보내왔는데, 대법원 예규 문제 때문에 국제적인 문제, 분쟁, 외교 안보의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 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대법원 예규가 대법원의 판결을 무력화하고 비전문적인 집행관이 아이를 물건 다루듯이 하고, 이런 상황이 아이와 부모의 행복과 권리를 위협하고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을 국제협약 미이행 국가로 낙인받게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예규와 관행 바꿔줘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가정법원에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 질의 모두 마치면 네. 관련된 의견 말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네. 부상준 춘천지방법원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올해 춘천지법에서 이상한 판결이 하나 나왔던데, 피해자에게 서면으로 사과하고 치료비를 지원하라고 하는 학폭위의 결과가 나왔는데 가해자 부모가 이에 따르지 않자 피해자 측에서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서 민사소송을 제기했어요. 돈 없고 힘 없고 빽 없는 피해자가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이렇게 해서 학폭위 결과도 받았고 민사소송을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재판 결과는 좀 이상하게 나왔는데, 그 소송 비용 부담을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는 게 원칙인데 재판관 재량으로 승소한 사람에게도 소송 비용을 부담할 수 있게 되어 있더라고요. 저도 이제 사실 이런 경우는 처음 봤는데 제가 과문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만, 이 손해배상 사건에서 피해자가 이겼는데도 법원이 그 소송 비용의 전체 70%는 원고가 부담해라, 이렇게 피해자가 부담하라, 이렇게 지금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학폭 폭력으로 비뇨기과 치료도 받고 심리 치료도 받고 있고, 근데 치료비를 주지 않아서 소송을 했더니 오히려 가해자 재판 소송 비용을 더 얹어서 이렇게 판결을 내는 것과 관련해서 심리적으로 위축, 경제적으로는 부담, 재판 효력에 대한 의구심을 갖게 되는 이런 일들이 왜 벌어졌는지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상식적으로 이런 학교 폭력과 관련된 피해자의 입장이 전혀 배려되지 않는 판결이 아닌가 싶어서요. 이 부분에 대한 그 법원의 입장은 또 뭔지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먼저 그 소송비용 부담에 관해서는 민사소송법 규정에 따라서 패소자가 부담하는 게 원칙인 게 맞습니다. 근데 그 심리를 함에 있어서 심리가 지속되게 되는 원인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따졌을 때 승소자에게도 이를 부담시킬 수 있는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이 사건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된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 청구 취지 금액 중에서 일부가 인용이 됐기 때문에 일부는 패소자, 일부는 승소자에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건에 관해서 제가 답변 드리는 건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너무 의례적으로 했다 이런 생각이라서 우리 가정법원장입니다. 위원장님 말씀 들어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제적으로 이혼하는 경우 또는 국내에서도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가정법원도 이런 걸 이행이 안 되고 있는 걸 잘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영상에 들으신 저분이 작년에도 이렇게 시위를 하고 하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행이 도대체 왜 안 되고 있느냐고 많이 알아도 보고 했는데, 지금 예규에 약간 문제점이 있다는 걸 좀 인식을 하고 그 TF를 구성해서 개정 여부를 많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연구를 하고 있는데, 위원님들이나 우리 많은 관심 있는 분들께서 또 지혜를 모아주시면 좋은 해결책이 나올 것이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